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내 삶의 변화를 끌어내는 핵심 전략. 가슴 뛰는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 일단 시작하라. 배정환 지음 미디어숲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가만히 정신. 늦은 시간에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팀원 구성이 어려워 답답하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본인 주변에는 좋은 고객, 좋은 사람, 좋은 인연들이 너무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정신으로 하면 됩니다.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이 책은 평범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발로 뛴 살아있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작할 동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업체 등에서 강연 활동이나 많은 상담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실제 경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는 늘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모든 성공의 공식은 결국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근처에 다다른 셈입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도 읽기 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정신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해도 일단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이어지다 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동기와 방향,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는 나의 멘토가 알려준 것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가서 만나고 이야기해보라 라는 간단한 해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행동하라는 가르침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의 뇌는 팔로워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능동적으로 다가오면 대개는 받아들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가만히 정신을 실천하면 누구든 친구가 되고 고객이 되고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서 보세요. 내게 맞는 사람,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엔 늘 좋은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맥켄지의 경영전략 연구가인 리처드 파스케일은 성인은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 방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허미니아 아이바라 교수는 아웃사이트에서 행동으로 이어진 외적 통찰력에서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과도한 계획보다는 행동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앤서니 라빈스가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를 보면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행동했을 때 얻는 행복과 성취감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할 때입니다. 둘째는 행동하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관심과 고통의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필요와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자신에게 꼭 필요한가? 정말 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한가? 똑같은 말이라도 억지로 불려가서 들으면 잔소리가 되고 스스로 찾아가서 요구하면 조언이 됩니다. 핵심은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장 편한 사람은 진솔한 사람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진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기 일에, 원하는 목표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떨림을 느꼈고 나에게 주는 의미를 잘 찾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걸음일지라도 일단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행동은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성공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의 작은 이야기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머리에 있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만약 다양한 지식을 원한다면 다른 책을 찾아 배워야 합니다. 이 책은 지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책 속의 이야기는 어떤 한 분야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가 속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잘 활용한다면 성장이나 성공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그 시작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자 배정환. 파트 1. 가라. 일단 문 밖으로 나가라.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일단 문을 열고 어디든 가야 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해도 좋고 단골집에 가서 놀아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든 발걸음을 떼어야 하죠. 갈 곳이 없으면 집 앞 카페라도 출근하듯이 나갑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라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움직이도록 약속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들은 약속이 없을 때도 움직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 고민할 것 없이 무조건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면 무슨 일이든 시작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준비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접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누구든 만날 생각부터 해봅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정보를 얻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우러 가든 만나러 가든 물건을 팔러 가든 목적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라 라는 말은 행동을 시작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결과를 내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은 시작하기를 망설입니다. 제대로, 거창하게, 인정받을 만한 시작을 꿈꾸기 때문에 첫 발을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명 효과를 아신다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조명 효과는 미국 코넬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가 제안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을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나 연예인처럼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타인은 조금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 과장된 걱정입니다. 우리도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좀 전에 만난 거래처 사람과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어떤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외쳐도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 너무 바쁩니다. 어느 날 문득 살 빠진 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뿐입니다. 주변 사람만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보다 2배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는 오직 나만의 문제입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가면 됩니다. 연락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전화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야 다음 산이 보입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이 빠릅니다. 그 말은 시작이 빠르다는 말입니다. 특히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리더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정신은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해도 일단 한 발 나아가야 다음 발걸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장기전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일단 출발해 보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적당히 세우기를 권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완벽한 계획이란 없습니다. 사람은 뇌 구조상 뭔가를 하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가서 부딪히면 미처 몰랐던 장단점을 알아가게 됩니다. 정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생각만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의 경험이 모여서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삶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일생일 때 딱 한 번의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실수하면 다시 해도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은 시작하기를 두려워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준비되면 하겠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 행동할 때입니다. 파트 2. 만나라. 누구든 인연을 만들어라. 인생의 대부분은 함께 가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회활동에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요즘은 SNS라는 소통의 도구가 생기면서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아도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SNS도 나름의 장점이 많겠지만 사람은 만나서 수다를 떨며 감정을 나누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공하려면 능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만남은 단순 연산의 결과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4,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너지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납니다. 용기, 사랑, 우정 같은 좋은 감정과 애틋함, 동정심으로 공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두려움, 질투, 미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으로 인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큰 에너지가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지만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긍정적이진 않아도 분명 공감해줄 사람, 동참할 사람, 소개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다가와 준다면 좀 까칠한 사람일지라도 호감이 가게 마련입니다. 내가 먼저 타인에게 다가서기를 시도하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보다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다가간다면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아무 기대감 없이 상대에게 편하게 다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거절한다고 해서 크게 마음 아플 일도 없습니다. 상대의 거절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먼저 거절부터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걸었다면 상대가 기분 나쁘게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편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거절 뒤에 긍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저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해 지나가야 할 조금은 불편한 통과 의례라 생각하면 됩니다. 파트 3. 이야기하라. 어떤 말이든 먼저 건네라.
상대와 이야기하라는 말을 설득하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설득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야기해 보라는 말은 친절하게 말을 건네고 질문해 그의 의견을 열심히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간혹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알게 된 사람일지라도 예상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속단은 금물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실망한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상대와 깊이 이야기해 봐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말을 걸어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와 깊은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상대의 진심과 속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물어야 하고 상대가 말한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수많은 오해를 만듭니다. 그러니 제대로 말하는 법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말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명사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상대의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을 그려줍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 머리로 상상한 것을 더 강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화는 스토리로 존재합니다. 소설과 영화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스토리의 힘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말을 걸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상대의 머릿속에 그려주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상대와의 어색함을 무너뜨리고 공감하고 감정을 이입하게 됩니다. 말의 힘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좋은 단어, 공감 가는 스토리, 긍정적 표현 등은 인간 관계의 필수 요건입니다. 파트 4. 자세를 만들어라. 힘은 자세에서 나온다.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만 잘 실천하면 웬만한 일들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속해서 끌고 가려면 자신의 평판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2번 연속해서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져야만 가능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자기계발서 중에는 방법에 대한 글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습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죠. 어제의 행동 그대로 답습해 오늘도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 결과가 계속 나온다면 습관이나 자세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오랜 시간 롤플레이를 통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처음 자세를 만드는 것은 쉬워도 이미 굳혀진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해야 합니다. 어느 운동이든 첫 자세 만들기가 있습니다. 대강 했다가는 아마추어 수준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나중을 생각한다면 비록 느릴지언정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일하다 보면 실적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자세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자세 만들기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세는 겸손한 자세, 배우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 역지사지의 자세, 열정적인 자세 등이 있습니다. 다 당연히 갖춰야 할 자세들이고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자세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매일 내가 보여주는 어떤 언행이나 자세가 모여서 나의 이미지가 되고
평판이 되고 브랜드가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태도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약한 태도는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삶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끊임없는 발전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치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멘토를 찾고 코칭을 받으면 빨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자세는 깊은 사색과 자기 반성, 순간순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변화는 어차피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파트 5. 브랜딩하라. 숨은 잠재력을 노출하라.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만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남과 다른 이미지부터 각자 다른 능력과 기술,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가치관과 경험 등이 브랜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킬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이 바로 브랜딩입니다. 브랜드의 이미지와 느낌, 아이덴티티를 수용자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브랜딩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알아줄 리는 없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브랜딩이 곧 평판이고 광고였습니다. 개인 브랜딩이란 것은 매스미디어에 노출되거나 책을 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를 알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대가인 조현심 대표는 디지털 발자국이란 표현을 씁니다. 사냥꾼들은 발자국을 보며 대상이 어떤 동물인지, 언제쯤 지나갔는지 파악한 뒤 목표물을 쫓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허드엔팅하게 하려면 나를 남기는 발자국을 많이 찍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브랜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브랜딩은 남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에는 목표가 존재합니다. 어떤 나가 되고 싶은지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데는 전문 지식, 다양한 경험, 인간적 매력 등이 있습니다. 개성은 차별화에 도움이 되고 전문적인 지식은 신뢰를 얻는 데 유용합니다. 두 개념을 잘 이용해서 효과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하죠. 브랜드는 이미지로 존재합니다.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던 이미지로 다가서게 됩니다. 이미지화할 것을 정했다면 일관성 있게 꾸준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이 곧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바로 센스입니다. 센스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피드백받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센스는 여러 상황을 부딪혀보고 직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성실함은 기본이겠죠. 꾸준히 반복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게을러서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력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내력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목표를 정하고 일정 시간 지속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브랜딩은 한번 완성되면 좀처럼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 나를 대변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보여주고 싶은 것을 설정하세요. 일단 무언가 하기로 결정하고 기본기를 갖추었다면 남들에게 어필하는 브랜드 활동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그동안 자신이 만든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당장 행동하는 힘. 이 책은 우리가 무언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아주 간단한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개념을 책 한 권으로 풀어낼 이야기가 있을까?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개념일수록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알아야 할 세부 내용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획하고 행동할 때 자꾸 주저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많은 내용을 알아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히려 완벽한 계획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00%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10%만 채워줘도 일단 시작하면 어디든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수백만 권 읽고 준비해도 계획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면 일단 어떤 식으로든 바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저도 일단 시작하고서 알게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배운 것은 작고 사소한 시작들이 모여 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책을 써보자 라고 시작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저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독서 리뷰를 무작정 쓰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제 경험 위주의 글을 쓰고 싶어 일기처럼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 글들이 점점 길어지자 책을 출간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한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 거절 메일을 받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동안 글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적는 것과 작문은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을 하며 잠시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하루가 모여서 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사이에는 좌절도 많았지만 가능성의 싹을 보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자 작은 성취들은 앞으로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소설 공모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소설인데 어떻게 공모전에 도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Just do it. 그냥 무조건 해본 겁니다. 그 공모전 덕분에 한 편의 단편 소설을 쓸 수 있었고 마감 시간 안에 글을 마무리하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덕분에 소설 한 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막상 쓰기 시작하니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되고 이야기 구성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시도 써보고 싶어집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그냥 해보면 됩니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걸어보고 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빨리 써보면 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학원을 등록하거나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만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거쳐간 길로 시작했더라도 자신만의 길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직접 운전한 길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남이 운전해서 지나간 길은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쉬운 길만 따라가다 보면 진짜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주도성과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작은 시작은 의도치 않은 다른 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조력자들을 만나 함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노력의 시간들이 모여 자신의 습관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만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독창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 소통을 이루고 서로 간에 더 행복한 긍정의 공유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